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꿈에 좀비가 등장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정 한 꿈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꿈에 좀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보면 좋을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이미지를 다루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억압되는 것들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서 사나워지고 포악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좀비가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흔한 요즘 현대인에게 좀비는 친숙합니다. 그런 만큼 꿈에 좀비가 등장했다고 보고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좀비도 괴물의 한 형태입니다. 신화 속 위대한 인물은 괴물을 죽이고 영웅이 됩니다. 가령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왕이 계승자가 되었듯 저마다 자신 안의 괴물을 죽이고 회복시켜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 좀비 꿈을 꿀 때 고민할 것들에 대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비가 나오는 꿈을 꾼다면 자신의 의존 성향을 살피는 것에서 성찰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뭐냐면 누군가에 기대어 사회적 힘과 성취를 도모하려는 심보가 과도하다면 그 내면은 좀비화되기 쉽습니다. 사실 의존 욕구는 본능에 속하는 것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팍팍한 인생살이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어떤 대상에 기대어 이익과 이득을 도모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 욕구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한 의존과 그렇지 못한 경우를 고민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누군가에 기대어 사회 속 존재감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할 때 자신이 치룰 대가 또한 만만치는 않으니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무엇일지와 자신의 한계를 면밀하게 따지고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그 작업을 거친 이들은 내면의 좀비화를 겪을 확률이 적습니다. 이들은 삶이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에 그 또한 의존을 선택한 대가임을 알아차립니다. 무리한 요구가 반복된다 싶을 땐 비난을 쏟아내다가도 의존을 선택한 대가가 그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또 좀비 꿈을 꾸지 않는 이들은 의존을 선택할 경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대가 리스트에 어려움이나 고난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의존하는 대가로 모멸을 견디는 인내, 그리고 자신의 다른 욕구가 희생될 수 있음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누군가에 기대어 사회 속 존재감을 확보하려 들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대가 리스트 작성을 뭉개는 이들이 허다하다는 뜻입니다. 그로써 집중하는 힘과 치열한 노력 섞이는 억압된다는 뜻입니다. 그 특질들은 왜곡되고 사나워지니 좀비 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좀비가 의존을 상징하는 이유가 그 좀비가 생존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때 그의 허기를 채울 때 다른 사람이 꼭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비가 보여주는 모습을 풀면 굉장히 치열하잖아. 자아가 거부한 치열함을 아주 불건강하게 살아내는 거잖아. 그 개인의 삶에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주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미 치열함을 살아내는 거겠지. 그런 사람은 좀비 꿈을 꾸지 않는다니까. 치열함을 밀어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의존밖에는 없어. 다음으로 사회적 힘의 측면에서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에서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이들이 좀비 꿈을 꿀 확률은 높다 하겠습니다. 상황의 긍정적 변화는 외부가 자신에게 가져다 줘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내적 전제에 휘둘리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이들의 자아를 지배하는 내적 전제는 불운을 겪은 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크게 키울 뿐입니다. 강고한 내적 전제 때문에 자아는 자신의 처지가 극적으로 반등할 그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자아를 지배하는 내적 전제가 자아로 하여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 어딘가에 당도하는 경험을 막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능력과 힘은 한 번도 꺼내지지 못했으니 사회적 상황에서 발휘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목표를 왜 설정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과 가치도 알기 어렵습니다. 어딘가에 당도해본 경험이 없는 탓입니다.
꾸준하게 에너지를 쏟는 한편 장애나 허들을 만나면 넘어서기 위해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과정 일체가 억압된 탓으로 부푼 기대가 실망과 좌절로 이어지는 연속일 뿐이니 탓하고 비난할 외부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비난할 수는 없는데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것이 없으니 잘못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외부를 탓하는 한편 자신의 탓도 찾는 이는 좀비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의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자신이 요구받을 것들은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이들은 좀비 꿈을 꾸기 어렵습니다. 의존의 대가로 자신 또한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기대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억울한 마음 한편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자존감과 용기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바램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깨닫고 삶에 임해온 순진한 태도에 대해 아프지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내면은 좀비화 될 수 없습니다. 권력욕의 측면에서도 풀어보겠습니다. 좀비의 특성을 정리하면 멈추지 않는 극심한 허기와 탐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욕심은 곧 욕망입니다. 욕망을 스펙트럼으로 펼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자리는 권력욕이 차지할 것입니다. 뭐냐면 권력욕의 억압이 내면의 좀비화와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힘을 발았지만 그런 자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도 자신의 힘을 느껴보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억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에 억압된 상승 욕구, 즉 권력 욕구는 어둠이라는 에너지가 가세해 무시무시하게 사납고 포악해지니 끔찍한 형상이 되고 맙니다. 그 세력이 좀비 때인 것입니다. 좀비 때가 자아로 하여금 무력하게 지내게 합니다. 사회적 힘을 추구하는 데 요구되는 특질 거의 전부가 저 아래로 억압된 탓입니다. 좀비 때의 모조리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무력하고 무기력한 것입니다. 좀비 때의 탐욕은 외부 대상에게 그대로 투사되니 외부 탓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권력욕인 이유가 그러니까 좀비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냄새 맡은 것에 대해서 막 달려가서 이렇게 먹잖아요. 막 그 달려가는 힘이 엄청난데 보통 사람들이 욕구라고 하는 게 대부분 권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력욕을 Yes. 제일 대표적으로 예. 많은 이들이 자기가 어떤 치열한 노력을 쏟는 거는 힘들어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떠받들려서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잖아. 그치? 그런 이제 판타지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 남다르겠지, 아무래도. 다음으로 도전과 희생의 측면에서 좀비의 특질을 살펴야 합니다. 좀비 때는 전진만 합니다. 어떤 장애와 허들 앞에서도 끝없이 계속 시도하여 끝내 밀고 들어갑니다. 지쳐나가 떨어지는 법이 결코 없으며 두려움에 무릎 꿇는 법도 없습니다. 사지가 뜯겨나가고 잘리는 상처를 입더라도 시도는 계속됩니다. 좀비 때가 하는 양을 긍정적 차원에서 풀면 치열하고 집요하게 시도하고 도전한 끝에 마침내 어떤 장애와 허들도 돌파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좀비 때는 절대 사리지 않고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자아는 도전하고 희생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삶에서 살아내기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숭고한 특질이 무의식으로 억압되기만 할 때 그처럼 끔찍하고 포악해집니다. 자아가 억압한 도전과 희생을 좀비 때가 치열하고 집요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조절과 통제를 완전히 상실한 여정일 뿐입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여정이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기 연민과 원망에 갇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 엄청난 양의 비난만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탓과 비난에 골몰하고 있는 자신을 자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구 엉킨 실타래 같아서 막막하기만 하다면 자신의 선택과 그로써 감당해온 것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이는 간단하거나 쉽지 않으며 단번에 끝낼 수도 없는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그러나 좀비때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야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치열할래야 치열할 수가 없고 그저 빈 껍데기 마냥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는 꿈을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좀비가 나오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좀비가 막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꿈이라면 나는 아직 좀비가 아니니까 좀비들이 나한테 막 달려와서 나는 도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꿈에서 이렇게 막 무언가로부터 막 도망칠 때 그것을 이제 보고 이제 직면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다 이렇게 달려드니까 그 좀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좀비 꿈을 꾸고 좀비들이 나한테 밖에 달려들어 그랬을 때 1차적으로 내가 저런 치열함을 의식적으로 살아내지 않았구나. 그거를 먼저 성찰을 해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될 수 있지. 앞에도 여정이라는 말도 나왔고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게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사회적으로 계층이 좀 높거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경우는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살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고민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지를 고민해서 어떤 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가보고 뭐 이런 과정 자체가 내 힘을 확인하는 그렇지. 꿈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없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권력력 부분이 사실 두려워서인데 권력력을 억압했을 때의 그 무기력함은 다들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억압한 권력력이 응집돼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뭐 거의 뭐 이성을 잃고 막 질주하며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알 것 같아요. 그 좀비가 내 안에서 돌아다닐 때에 내가 뭘 억압했는지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좀비를 다뤄봤고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꿈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되게 중요한 상징을 하나씩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